자세히 들어가자면 다양한 변수가 있겠지만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를 꼽으라면 저는 손쉬운 대출이 그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한동화입니다. 오늘은 요즘 젊은 세대들이 돈이 안 모이는 결정적인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저도 40대이기 때문에 젊다면 젊겠지만 최근에 결혼하는 20, 30대의 자산 관리를 보면 이론적으로 돈이 모이기 쉽지 않은 시대라는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그 이유를 말씀드리기 전에 재밌는 얘기로 먼저 시작을 해보자면, 대부분 결혼을 하게 되면 그동안 모아놨던 자산이 리셋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A라는 친구는 1억을 모아놨고 B라는 친구는 3천만 원밖에 모으지 못했을 때 대부분은 결혼을 하면서 소비성 자산으로 소진을 하게 됩니다. 3천만 원밖에 없었던 친구도 3천만 원짜리 결혼식을 하게 될 것이고, 1억이라는 자금을 모은 친구도 대부분 결혼을 통해서 소비를 하게 됩니다. 그나마 1억을 모은 친구가 자산의 형성에 지속적으로 유익을 가져가기 위해선 이 1억이라는 돈을 결혼 자금으로 쓸 때 자본적 자산, 즉 집을 산다던가 아니면 내가 어떤 대출을 일으키기 위한 이자보다도 많은 소득을 낼 수 있는 자산으로 투자를 하게 되면 되는데, 이것은 제 경험상 쉽지가 않게 됩니다. 결혼이라는 것은 가족과 가족이 만나는 것이기도 하고요. 남에게 보여지는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대부분 소비하는 데 지출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말이 이론적으로는 납득이 가시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제 경험상 제가 상담한 바에 의하면 대부분 다 모은 돈이 결혼 시점으로 리셋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겠지만 이 점에 대해서 주의하면서 젊은 사람들의 자금 관리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부모님 세대만 하더라도 환경적으로 더 좋지 않았으며 힘든 시기에 살았습니다. 물론 그때는 경제가 성장기였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상당히 발전되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내면을 들여다보면 그때 당시의 성장은 대기업 위주의 성장이었지 일반 소시민까지 그 영향이 크게 미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성실히 살다 보면 나름 돈도 모이고 재정적 안정이 가능했는데, 최근에는 그렇게 열심히 살아도 왜 그러한 삶이 쉽지 않을까요? 그 결정적인 이유에 대해서 오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지난주에 올려드렸던 영상을 못 보셨다면 제가 링크를 걸어 놓을 테니까 한번 보고 오시면 더욱더 이해가 빠르실 겁니다. 링크된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소득의 상승률보다 상회하는 소비의 상승률이 있습니다. 복리로 증가하는 물가는 우리의 소득이나 저축의 형태로는 잡기 힘든 면이 상당히 많이 존재합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만 하더라도 신혼부부라는 그림은 단칸방에서 시작해서 조금씩 돈을 모아나가는 것이 당연지사였습니다. 드라마 응답하라 1988에서도 보면 단칸방 혹은 방 2개에서 한 가족이 모여 사는 것이 일반적인 서민들의 주거 형태였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신혼부부도 30평대 아파트를 찾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 이유는 저금리 기조에 의한 쉬운 대출이 원인입니다. 자세히 들어가자면 다양한 변수가 있겠지만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를 꼽으라면 저는 손쉬운 대출이 그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부자만 가질 수 있는 어떤 가전제품들도 요즘에는 그 경계가 없어졌습니다. 누구나 할부로 쉽게 구매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할부라는 금융상품이 없다면 가전제품의 소비는 지금만큼 크게 증가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다 아시는 바와 같이 할부도 일종의 대출에 변형된 형태입니다. 그리고 금융상품입니다. 정리를 해보자면 소득의 상승률보다는 소비의 상승률이 훨씬 더 극대화된 것입니다. 그것도 복리로 말입니다. 이것을 기업으로 따져보자면 자본보다 부채가 훨씬 더 많은 불건전한 기업의 포트폴리오가 돼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연예인들이 사업을 하면 왜 망하기가 쉬울까요?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사업의 역량에 비해서 많은 초기 투자가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 투자금은 부채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부실률이 상당히 높은 것입니다. 만약에 제가 갈비집 한다고 하면 기껏해야 수천에서 많아봤자 억 단위의 자본금에 맞춰서 사업을 시작하겠지만, 연예인들이나 유명인들이 사업을 하게 되면 수십억에서 수백억까지 자본금을 모아서 사업을 시작하게 됩니다. 하지만
사업의 초기 역량이라는 것은 누구나 다 비슷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사나 애플 같은 회사도 창고에서 시작한 것은 시사하는 바가 분명히 있습니다. 처음부터 맨하튼의 한복판 수천만 원짜리 월세에서 시작을 했다면 아마 지금의 마이크로소프트사나 애플 같은 회사는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즉, 기업도 부채가 높아서 부실률이 높아지면 성공한다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것은 개인도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신혼부부가 대출에 영혼까지 끌어들여서 시작을 하게 되면 부실률이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나마 성공한 케이스를 본 것은 그 영끌한 대출로 부동산을 매매한 경우입니다. 혹은 부채 이상의 소득을 발생할 수 있는 돈에 투자가 돼야 된다면 그것은 합리적인 대출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대출이자가 5% 정도인데 10% 정도의 수익을 낼 수 있는 곳이라면 내 자본이 투자되어서 그것은 나중에 자본으로 형성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설령 대출이라고 하더라도 양질의 자산이 될 것은 분명한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자본적 성격과 투자적 성격을 동시에 갖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물가 상승률을 소득으로 채운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특히 결혼하면서 더욱더 남의 시선에 의식한 소비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양질의 소비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자본에 투자되어야 할 돈이 소비로 이어질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런데 젊어서 종잣돈을 모으는 경우가 있긴 합니다. 결혼 전에 열악한 생활을 하더라도 참고 견뎌냅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 목돈이 모이고 투자나 자금 관리에 눈이 띄어져서 돈을 굴릴 줄 알게 되는 경우입니다. 그렇게 되면 결혼도 소비성 지출이 많이 없어지고 현명한 지출을 하게 되죠. 하지만 결혼이라는 것은 자꾸 남의 눈을 의식하게 되는 소비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돈을 모은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꼰대 같은 조언을 해보자면 젊어서 부채 비율이 높여가면서까지 넓은 아파트나 좋은 차, 좋은 가전제품 절대 쓰지 마십시오. 그것은 나중에 수억과 바꿀 수 있는 자본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뭐 이자 정도는 충분히 낼 수 있지, 내가 충분히 감당할 수 있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것은 결국 내가 나중에 수억의 자본이 될 것들을 이자를 냄과 동시에 없어지는 것과 동일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전 영상, 지난주 영상에서 제가 보여드린 바대로 하루에 2,500원, 즉 한 달에 75,000원만 있어도 나중에 10억이 되는 것은 숫자적으로 충분히 가능한 투자 원리입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우리는 같은 크기의 밭이 어느 정도 주어져 있습니다. 그것에 채소를 심어야 가을에 추수할 때 풍성한 열매를 얻을 수 있는데 멋진 자동차 세워두는 주차장으로 허비해버린다면 풍성한 가을에 남수를 할 때 우리는 자동차세 고지서와 감가상각으로 저렴해진 자동차만 남게 될 것입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